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주 전 주간조선에서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의 인터뷰를 실었는데 아주 내용이 놀랍습니다. 2001년 초에 김대중 청와대의 지시로 자신이 6개 시중은행에서 500억 원씩 3천억 원을 조성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내가 명령을 수행을 해가지고 3천억 원을 조성을 했다. 그 용도는 어떻게 쓰여졌는지 모르겠다.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주간조선의 특종이었습니다. 국정원이 6개 시중은행에서 3천억 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큰 사건입니다. 그 용도가 밝혀지면 더욱더 큰 사건으로 비화될 수가 있죠. 그런데 이 기사가 어떻게 다른 언론에 의해서 보도되었는지 구글로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은성하고 3천억 이렇게 치고 검색을 한번 해봤습니다. 보도된 데는, 이 기사가 보도된 데는 뉴스플러스, 서울신문, 시사위크, 파이낸셜 뉴스, 헤럴드 경제, 그리고 뭐 그 정도입니다. 조선일보의 조선닷컴에는 실렸습니다. 조선닷컴에는 실렸는데 그 이외의 중요한 언론, 메이저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묵살한 셈이죠. 이렇게 큰 기사가 왜 다른 언론에 의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의 축소 또는 은폐되느냐에 대해서 좀 따져보겠습니다. 비슷한 기사를 내가 검색을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른바 최순실 사건에서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이 정동춘 씨인데, 그 정동춘 씨가 마사지 센터 소장이다 는 기사가 작년에 많이 실렸습니다. 이걸 한번 검색해 보니까 지금도 그렇게 실려 있습니다. 최순실 마사지 센터 원장 정동춘 최씨 소개로 K스포츠 이사장이 됐다. 한겨레 신문 2010년 9월 10일 K스포츠 이사장은 최순실 단골 마사지 센터장이다. 경향신문. 그런데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2017년 1월 8일 YTN 뻣뻣한 정동춘 마사지 안 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청문회에서 나와서 나는 마사지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뻣뻣한이라고 했습니다. 뻣뻣한은 당당하다는 뜻도 있지만 뻔뻔하다는 뜻도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동춘 씨는 마사지 센터 원장도 아니고 마사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오보인데 지금까지도 이 오보가 지워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실려 있습니다. 한쪽은 꼭 추적 보도해야 할 기사는 축소 또는 은폐하고 고쳐야 할 오보는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오늘날 한국 언론의 현주소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2만 명 이상이 기자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죽은 기자의 사회입니다. 죽은 기자의 사회에서는 거짓말이 진실을 억누르고 판을 칩니다.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이 주간조선에서 특종한 전 국정원 김은성 1차장이 2001년 초 김대중 청와대의 지시로 자신이
부활을 시켜서 6개 시중은행에서 500억 원씩 3천억 원의 말하자면 괴자금을 조성을 했다. 그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모르겠다. 이 증언에 대하여 주간조선이 카바 스토리로 다루고 그날 조선닷컴이 탑기사로 다루고 수백 명의 댓글이 붙었는데 이것이 조선일보 종이신문에 실리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중앙일보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몇 개 언론이 박지원 씨가 그것은 소설이다라고 부정했다는 기사는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이렇게 묵살되거나 축소될 성격이 아닙니다. 정권이 3천억 원을 조성했다. 그 조성 과정도 문제지만은 3천억 원이 어떻게 쓰였느냐는 더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폭로는 옆에서 봤다가 아니라 내가 3천억 원을 조성했다는 폭로였습니다. 그리고 국민행동본부에서는 이 사안을 가지고 국정원에 적폐청산 리스트로서 올려달라고 일종의 요청을 하는 공문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도 더구나 자유한국당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2만 명 이상의 기자가 있는데 기자의 제일 큰 기쁨은 특종하는 것입니다. 특종하려면 추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2만 명의 기자가 이 대특종이 실마리가 나왔는데도 어느 누구도 이것을 취재하고 쓰고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운동선수가 신기록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신기록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그 운동을 접어야죠. 특종에 관심이 없는 기자는 그야말로 기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희한한 게 만약 김원성 전 차장의 폭로가 거짓말이었으면 고소할 사람 많을 겁니다. 김대중 정부에 있었던 사람, 거기에 그 폭로에 언급된 사람들. 그런데 아무도 김원성 씨를 고소 고발했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기자에게 항의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반박되지 않는 거짓말은 정치권에서는 진실로 통한다고 한다면은 이건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로 봐야 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언론은 이런 대통령을 곁에 두고도 눈을 감고 있느냐? 더구나 야당까지 침묵하느냐? 그것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너무 큰 사건이 일어나면은 갑자기 사람이 공포에 질리는 수가 있습니다. 또 이것을 건드리면은 어느 집단이 들고 일어난다고 하면은 조심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사람이 자기의 직을 걸고 증언을 했고 주간조선이 용감하게 보도를 했으면은 그것을 더 이어받아가지고 더 본격적으로 진실규명에 나서는 언론사, 기자, 그리고 야당이 있어야 이 나라의 민주주의, 법치주의가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앞으로도 더 지켜보면은 이런 큰 사건은 잠시 잠복했다가 또 터지는 수가 있으니까 더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현재로는 죽은 기자의 사회입니다. 이 대한민국은 2개 사단 이상의 기자가 있는데도 특종 경쟁이, 취재 경쟁이 벌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기자들은 허가받은 선동가냐,
받은 선동하냐. 정동춘 이사장이 마사이 센터 소장이 아니라는 오보는 1년 이상 방치를 하면서 진실 보도의 의무는 소홀히 한다. 자, 오늘 기자와 관련돼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며칠 전에 버나드 로라는 전 보스턴 지역의 추기경, 가톨릭 추기경이 로마에서 사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로 추기경은 아주 미국에서 가톨릭이 센 데가 매사추세츠 주입니다. 케네디 대통령이 가톨릭 출신인데 대통령에 당선된 최초의 경우입니다. 그분이 매사추세츠주 상원 의원이었습니다. 이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있는 보스턴 글로브라는 유명한 신문사가 있습니다. 이 신문사에서 특별 취재반이 있었습니다. 스팟라이트라는 한 6명 정도의 기자로 구성된 스포트라이트라는 뜻이요. 스팟라이트라는 이름의 이 특별 취재팀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2001년, 2년에 걸쳐서 뭘 취재를 하느냐 하면은 보스턴 지역에 있는 다수의 신부들이 어린아이를 상대로 성추행을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이 지역의 주교인 이 버나드 로 추기경이 알고도 묵살했다 하는 것을 대여섯 명의 이 취재팀이 1년 이상 추적을 합니다. 이 장면이 2015년에 스팟라이트라는 제목으로 영화가 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2015년에 아카데미상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저도 봤는데 아주 사실에 충실하게, 그러니까 꼭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 기자들이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이 사실 확인을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또 도서관에 가고 자료를 점검하고 여러 가지 크로스 체크를 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영화는 상업적으로도 성공을 했는데 2천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이 약 1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감독은 톰 메카시 감독이고 각본은 톰 메카시와 조지 싱이라는 사람이 같이 있었습니다. 마크 러플로, 마이클 키튼이라는 그 유명한 배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것은 무슨 로맨스도 아니고 블록버스터도 아니고 판타지도 아닌데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땀을 쥐게 만듭니다. 성실한 기자들의 집요한 취재가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거기에 영웅담은 없습니다. 누가 총으로 위협해서 그걸 뿌리치고 진실을 전했다든 그런 게 아닙니다. 마피아가 등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천주교를 상대로 사실 확인을 집요하게 하는 과정, 그걸 통해서 처음에는 13명 정도 신부가 연루되었다, 성추행에 연루되었다고 했는데 취재를 해보니까 이게 사람이 더 많아져가지고 87명의 성추행 신부들 명단을 확인합니다. 확인하고는 87명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들을 또 일일이 찾아다니고 역시 자료를 보니까 천주교에서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 신부들에 대해서 인사조치를 취했다는 자료까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추기경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코멘트를 듣습니다.
그 지역이 워낙 가톨릭이 센데니까 이 편집국장이 압박을 받지만은 그것을 뿌리치고 결국 보도를 하게 됩니다. 보도를 하니까 피해자들이 더 있다 해가지고 막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결국 이 버나드 로 추기경은 추기경에서 해임되고 로마에서 지내다가 며칠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이 영화가 만들어졌을 때 바티칸에서는 이런 성명을 논평을 했습니다. 바티칸 교황청에서는 이 영화를 칭찬을 했습니다. 순수한 직업 정신의 발로를 볼 수 있었다. 사실을 확인하고 취재원에 대한 검증을 하고 면밀하게 취재함으로써 정의를 이루고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여한 특종이고 영화이다. 이런 식으로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바티칸이. 그리고 이것은 절대로 반카톨릭 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냐 하면 그 영화나 보스턴 글로브의 취재 방식이 워낙 저널리즘의 정도에 입각해서 사실 확인에 전력을 경주했으니까 거기서 나온 결과물이 비록 가톨릭에 크나큰 상처를 주었지만은 그렇게 타격을 받은 쪽에서도 납득을 하는 거예요. 취재를 정정당당하게 하고 정확하게 했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논평은 자유지만 사실은 신성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성실하게 취재를 하면은 그 기사로서 피해를 입는 사람까지도 납득을 한다 이겁니다. 납득을 한다. 지금 한국의 언론이 어떻습니까? 지금 최순실, 박근혜 두 분이 한국 언론의 폭로에 대해서 그것은 진실이다. 워낙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취재했다. 내가 좀 어렵게 됐지만은 그 기자 정신은 존중한다, 납득한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겠습니까? 마사지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정동춘 씨, 스포츠 관리 부분의 전문가인데 그 사람을 마사지 센터 소장이라고 했는데 본인한테 전화 한 번 걸지도 않고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취재는 폭력입니다. 공평하지 못한 법 적용은 폭력입니다. 그리고 정확하지 못한 언론의 폭로는 그 자체가 폭력입니다. 폭력. 육체적 폭력보다 더 오래 가는 것이 정신적 폭력에 의한 상처입니다. 한 대 얻어맞으면 그 아픔이야. 1시간 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명예훼손, 엉터리, 모독적인 마사지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은 마사지 센터 소장이라고 해서 유부녀가 그 마사지 센터를 출입을 하다가 그 마사지 센터 소장을 K스포츠 재단 이사장으로 추천했다. 이런 기사가 한번 나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도 가족이 있고. 근데 오버한 한국 언론이 지금까지 무슨 배짱인지 인터넷에 버젓이 그냥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거 소송하면은 아마 미국 같으면 아마 수백억씩 받아내고 징벌적 보상이 가해져가지고 그런 언론사 문 닫는 게 보통입니다. 미국 같으면 아마 수십 개의 한국 언론사가 문 닫았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취재는 성실하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취재는. 오보를 그렇게 과감하게 할 정도면은 또 그만큼 용감할지도 모르니까 3천억 비자금 관련 폭로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언론은 죽은 기자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죽은 기자의 사회는 진실이 죽은 사회다. 진실이 죽으면 거짓말이 판친다. 조지 오웰이 그런 세상을 빗대가지고 거짓이 판치는 세상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
혁명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2만 명의 기자가 살아 있습니다. 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김은성 씨의 3천억 괴자금 조성에 대해서 보스턴 글로버의 스팟라이트처럼 끈질긴 취재를 해가지고 스팟라이트 이 취재팀은 퓰리처상을 받았습니다. 퓰리처상도 받고 영화는 아카데미상을 받았으니까 영광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퓰리처상은 못 받아도 한국의 뭐 기자상도 있고 관훈클럽 언론상도 있으니까 그런 상을 받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